통계적으로 약 40% 정도의 어지럼증을 갖고 계신 분이 이석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나머지 60% 중에서 일부를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체연구소 김한준 한의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지럼증에 대한 총론과 그리고 이석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지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약 40% 정도의 어지럼증을 갖고 계신 분이 이석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나머지 60% 중에서 일부를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청신경 종양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종양이 커지면서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과 주위의 청신경, 안면신경과 혈관들을 압박해서 이명이나 청력 감소, 그리고 어지럼증, 안면마비와 같은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종양은 뇌 MRI나 CT를 통해서 검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청신경 종양이 생기면 어지럼증과 함께 안면마비, 그리고 극심한 두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동반될 때만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어지럼증이 있을 때 청신경 종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한쪽 전정에 감염이 생기면 균형 담당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따라서 눈에서 안진이 발생하게 되고 어지럼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물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전정신경염의 증상 양상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고요. 당연히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구역감이나 구토가 동반되게 됩니다. 전정신경염과 다른 어지럼증을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속 시간입니다. 전정신경염은 짧게는 하루에서 3일 정도,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길게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지나야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전정신경염의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정신경염은 귀에 걸리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혈액순환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처방받는 약이 첫 번째로는 신경안정제, 두 번째로는 구토 억제제,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제입니다.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용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려면 면역력이 향상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치료법은 잘 먹고 잘 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허해지면 한의학적으로는 보약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죠. 메니에르병은 귀가 먹먹해지고 저음성으로 난청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있고, 그리고 이명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의 증상 양상은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고 구역감과 구토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속 시간은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 12시간 정도 몇 시간 단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질환과 감별점은 귀가 먹먹해진다든지 이명이 생긴다는 귀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로 감별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원인은 뇌 림프에게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뇌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귀에 걸리는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전정신경과 달팽이관이 붓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발작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가 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붓는 거와 동일한데요. 첫 번째로는 소금이나 나트륨 같이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붓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붓게 되는데, 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요소는 만성중이염이 첫 번째로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귀가 좀 부딪힌다든지 하는 외상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자가면역 질환 같이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귀가 조금 부을 수 있어서 이런 메니에르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에 쓰이는 치료제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혈압에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뇨제가 주로 많이 쓰이게 될 거고, 그리고 혈압을 낮춰야 되니까 혈관 확장제 혹은 칼슘 통로 억제제가 쓰이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이 귀를 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나 혹은 염증 억제제가 투여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메니에르 증후군과 같이 귀에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고혈압 증상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약제가 있는데 바로 복용입니다. 복용이란 약제는 한의학에서 어지럼증이 쓰일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뇨 기능도 있어서 양방의 약들과 비슷한 기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편두통성 어지럼증인데요. 사실 이 두통하고 어지럼증을 같이 증상을 갖고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을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의 양상은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과는 조금 다른 어지럼증 양상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팽팽 돌거나 이렇게 증상을 표현하지는 않으시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약간 몸이 좀 휘청거리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머리가 되게 멍하다 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고, 세 번째로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처럼 앞이 좀 깜깜해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증상 양상은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지럼증과 두통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동반되는 증상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제가 한의원에서 치료해드리는 이제 두통하고 어지럼증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히스타민 증후군이거나 한의학적 용어로 하면 담적병 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증상 5가지만, 동반되는 증상 5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두통 양상은 편두통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박동성으로 두통이 나타난다고 하시기도 하고, 양쪽으로 머리가 쪼이는 듯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통의 양상은 조금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화기 증상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편이세요. 평상시에 좀 가스가 좀 찬다든지 잘 체한다든지 혹은 미식거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소화기 증상을 좀 개선시키면 이런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같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면 상태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담적이나 히스타민 증후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중간에 좀 자주 깨신다든지 아니면 꿈을 좀 많이 꾼다든지 혹은 이제 잠드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좀 표현을 하세요. 보통은 이제 히스타민이 뇌에 작용을 해서 각성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불면증도 많이 좀 호소하시는 편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시거나 혹은 생리 전에 생리전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성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히스타민 분비가 조금 더 활발하게 더 많이 방출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생리통을 호소하시거나 생리 전에 미식거리거나 두통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변 상태가 좀 불규칙한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때는 이제 변비가 생기셨다가 어떤 때는 설사를 하신다고 하시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패턴도 자주 나타나고요. 그게 아니라 설사를 좀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은 특히나 변비가 좀 많기도 합니다. 대변이 하루에 한 번씩 곱게 나오는 패턴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변 상태에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히스타민 증후군, 담적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양약으로 잘 먹어도 잘 호전되지가 않아서 한의원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가 한약이나 침치료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치료해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는 질환들 서너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지럼증은 지금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똑같이 있었을 거잖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어지럼증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했는지, 어떤 원리로 치료를 했는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 동의보감을 통해서 어지럼증을 자세하게 분류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람이나 구독을 해놓으시면은 소식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